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인문학자들은 개념을 통해서 사유를 하는데 그 개념 속에 이제 쭉 들어가 버리죠. 가령 인공지능 그러면은 인공지능 공학자들이 뭘 하는지 이거를 갖다가 들여다볼 생각보다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의 뜻을 막 풀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거리가 멀어지니까 일단은 이제 공학자들이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어떤 식의 방식으로 개념들을 분류해서 쓰는지 그거부터 먼저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호 중심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가 가능한가 요것도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 교수님 조금 한번 더. 네, 인공지능은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의 지능적인 지식,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그 전에 초기의 컴퓨터가 처리를 못했었으니까요. 초기의 컴퓨터는 매우 단순한 작업을 빨리 정확하게 계산하는. 근데 이제 컴퓨터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사람의 지능과 관련된, 지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사람의 머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정의가 됐었고, 그걸 이제 인공지능 문제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사람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사람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끔 하려면 사실 대표적인 게 눈, 코, 입 그리고 이제 머리로 사고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눈, 코, 입, 귀가 사람의 대표적인 머리 부분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내면에는 이제 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 뭔가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그런 기능들을 컴퓨터가 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뇌의 구조가 뉴런하고 시냅스를 통해서 복잡하게 연결된, 즉 프로세싱하는, 계산하는 부분하고 사고하는 부분하고 메모리의 부분이 하나로 복합적인, 융합되어 있는,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분리될 수 없는 형태로 생물학적인 구조로 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컴퓨터에서도 하드웨어, CPU하고 소프트웨어, 그 분리되어 있는 문제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서 접근하기 힘들지만 결국 이제 사람이 풀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컴퓨터가 풀 수 있느냐에서 출발했던 이게 인공지능의 시작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본질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리된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만큼의 성능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초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 속도, 또 GPU 1000개 코어가 동시에 실행되는 이런 환경, 그 다음에 메모리가 매우 풍부해지는 이런 환경이 되면서 사람과 매우 유사한 그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 사람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또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수준의, 그게 이제 알파고 바둑 분야에서 훌륭한 수준의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주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그런 특별한 주제, 특정한 업무 분야가 아닌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 가능하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단순한 업무 처리 역량이 아니라 사람은 그 이외에 사고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정신적인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가능하냐라는 게 이게 두 가지 문제잖아요. 지능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시작했죠. 막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오가닉하게 여러 가지 개념이 쌓인 건데 어쨌든 1956년 뭐 항상 그 연도를 정하니까 다스머스의 컬리지에 모인 대부분 과학자들은 수학자였죠. 이분들이 2차 대전 때 컴퓨터라는 걸 개발한 거예요. 빨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수학자들이 봤을 때는 또 약간 자신들의 프라이드인 것 같아요. 수학이야말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그보다 좀 쉬운 건 체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게 기계가 인간한테 제일 어려운 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 미분 방정식 뭐 풀기 시작하고 증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인간이 우리가 표현하는 눈, 코, 귀로 하는 뭐 언어 처리, 물체 알아보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영역을 이미 침입했으니 수학이라는 인간한테 쉬운 거는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다. 그래서 다스머스 컬리지에서 그 스크립트를 보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처리 같은 거는 학부 학생이 여름방학 때 한 2달 동안 리스프 코딩하면 풀릴 거다. 풀리긴 뭐가 풀려요. 아직까지 우리 어려워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지능이라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자꾸만 꼬이기 시작한 게 개념적으로 쉽다와 어렵다의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인간한테 어려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인간한테 쉬운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와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는 다파에서 최근에 완전히 이걸 바꿔버렸거든요.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인간한테 쉬운 문제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물체 인식 같은 거, 언어 처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컴플렉시티가 상당히 높아요. 복잡계가. 오늘 인공지능하고 김재건 쌤하고 연결시키면서 몇 가지 조사들을 해보다가 보니까 김재건 쌤이 2017년 11월 달에 모 신문 인터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마 선생님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공학자, 그 다음에 우리 뇌과학자, 철학자의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심리철학은 AI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김재건 선생님한테 기자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김재건 선생님의 답변은 이건 제가 그 기사 올라온 걸로 했는데요. AI는 테크놀로지이고 저에게 크게 흥미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마트한 기계를 말하지만 여기서 스마트는 정신과 의식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스마트폰이 특별한 의식 또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는 기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오늘날 인공지능하는 분들 많은 질문이죠. 여기에 이렇게 자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기를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당 기계가 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위와 나무는 의식이 없고 개나 고양이 등등의 의식을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정신적인 것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상에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에이전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식이 있고 아까 김지식 교수님 제기하신 것처럼 단순한 좀비 이상의 거라고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 녀석이 의식이 있고 에이전트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 또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일단 한 가지는 그 구조적인 문제, 그 태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도 원숭이로부터 발전해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 지금 현재 개나 고양이가 지능이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이 지나면 인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인텔리전트한 그런 형태의 개, 고양이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현재로서는 전자적인 그런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발전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사고도 하고 문제도 풀고 이런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그 부분이 훨씬 더 발전되면 자아라든지 자율성은 없을 수 있지만 인간이 풀 수 있는 모든 영역의 문제를 하나씩 더 지금은 아까 IBM 왓슨 전문가의 문제, 바둑두는 문제 어쩌면 심플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된 거고 그게 이제 하나씩 더 추가된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치 해결의 그 정량적인 문제가 정성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각각의 독자적인 문제가 하나 둘씩 여러 개 풀다 보면 현재로서는 각각이지만
이제 어느 시점이 이르러서면 그 알고리즘이 통합적인 제너럴한 문제를 푸는 형태로 통합되는 그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온다면 거기에 과연 이제 정신적인 문제, 그 의식이나 자율성 이런 부분을 그 컴퓨터에다가 부여할 수 있느냐,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요즘 센서를 매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센서를 통해서 매우 그 기술 발전, 그 인공지능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센서들이 현재로서는 전자적인 센서인데 그 센서가 생물학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현재 전자적인 센서보다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에서 사람과 유사한 이런 형태의 센서를 만들어서 대치가 되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뭔가 느끼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정말 발전해서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었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었지만 CPU나 RAM이 전자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제 뉴런과 비슷한 이런 생물학적인 줄기세포 뭐 이런 비슷한 것들 이용해서 이걸로 점차 발전해서 한 10억 년 후에 현재의 전자적인 그런 처리 용량이나 처리 능력보다 더 우수한 이런 형태가 된다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먼 미래에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의식에도 저는 레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그런 철학의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보다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의식이 없을 수는 있죠. 그럼 인간의 의식은 없어요. 하지만 개나 돼지나 또 그 동물은 거기에 맞는 저는 의식이 합당한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의식을 아직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의식의 문제를 어떤 조금 더 이렇게 그 의식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해왔던 그 개념의 어떤 그 외연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그 부분을 철학이 논의하면서 과학자들과 공학자들과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저의 기본 생각이고요. 두 분 말씀을 종합해 주시면서 네네. 혹시 지능 폭발하고도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